법관, 학자들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의 머리가 더 하얘졌어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는가? 처장님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번 국감이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적 소모전을 했어요. 다행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그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니까 본회의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반민특위의 보석을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유신헌법이 국정감사를 없애고 안 나왔는데 그 후로 그런 관례가 생겼습니다마는 행정처장님, 예. 오늘 대법원장 나오신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법부로서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입법부의 독립도 권한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은 입만 벌리면 사법권의 독립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부른 거예요. 오늘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출두를 해준 조희대 대법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출석을 이끌어낸 추미애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슴앓이한 머리가 하얘진 우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찬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의석수도 아니고 교섭단체 수로 3명, 비교섭단체 1명, 7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 질문은 다 하고 민주당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떠들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따 우리 국정감사가 끝날 때 대법원장이 다시 나오죠? 마무리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오늘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상히 잘 답변해 주실 것을 꼭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틀 만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수십만의 재판을 민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법관이 내 재판장이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재판할까? 이걸 가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7만 쪽 350건 분량의 그 기록을 이틀 만에,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라도
좀 사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해요? 우리 피고인 민사소송 대상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존중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깊이 경청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적어도 이제 이 전합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전합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은 판결문 가지고 됩니까 재판이? 그러면 왜 1심만 있어야지 항소심, 상고심 있습니까? 판결문 보면 되면은 이거 첫 이게 번째 안 되잖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2일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3월 28일부터 하면은 한 달 이상 그 불신을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건 사법권,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내규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사법부에서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장님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허그, HUG 전담재판부 성과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화산 전담재판부, 부산 해양사건 전문 해사 전문 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내란 청사를 신속하게 환부만 빨리 도려내자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재판부 구성이 이러지고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뭐다 다르잖아요. 사선도 거창 양진 사건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내란을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라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요구이지 재판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필요하면 내교육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는 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란 법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신속하게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 정형적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특히 이제 이번에 1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교체하는 취지였었던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식으로 그 부분은 어떤 현재 그 법관들의 어떤 사법권, 재판권에 이제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여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을 반대하시던 대법원이 오늘 출석 안 됐잖아요. 잘 조정을 했어. 이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죠. 보세요. 사법부 영장이 얼마나 엉망이냐면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6번 경찰 출두 거부하니까 체포영장 발부해주고 체포하니까 내줘라. 이거 뭐 미국 재판부입니까? 일본 재판부입니까? 일본에서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법부에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예, 저희를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중앙법원뿐 아니라 행정처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지금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처장님 답변이 겉돌고 있습니다. 실상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전원합의체 선고가 5월 1일이었는데 선고 기일은 언제 알았어요? 예,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5월 1일이었고 예. 선고 기일 지정은 4월 29일에 지정했더라고요. 예. 언제 알았어요? 선고 기일 자체. 거물에 받았을 겁니다. 네? 거물에 받았을. 무렵이요? 그 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고기일 지정이 된 그걸 보고 네, 알았어요. 저희들 알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여주시죠. PPT. 지금 대법원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국민의힘은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지금부터 제가 제보받은 걸 보여드릴 건데 한덕수 캠프는 매우 이상하게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녹취 틀어주세요. 한덕수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30일 날 발표한대. 예. 그때 내가 발표 듣고 얼른 계약하려고 그러지. 네, 현직 총리였던 한덕수가 30일 날 사퇴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한덕수 캠프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덕수 캠프를 계약하는데 이 4월 25일 날 방금 녹취는 4월 25일인데요.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현직 총리 시절에. 그리고 4월 25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전 페이지. 4월 25일 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4월 25일 날은 선고 기일이 5월 1일일 거라는 걸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의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사퇴한다는 걸 알았을까? 한덕수는 왜 4월 30일 날 사퇴한다고 했을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그날 4월 25일 날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아까 150만 원 넣은 거 보셨죠? 자, 4월 25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25일 날 계약했고 4월 29일 날 선고일 지정했습니다. 처장님은 4월 29일 날 선고기일을 알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자,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결정 됐죠, 헌재에서. 그리고 4월 8일 날 한덕수는 대선 당시 총리였으니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압 회부 결정을 하고 4월 24일 날 2차 심리하고 결정을 냈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지정하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합니다. 사퇴 엠바고하고 5월 1일 날 선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이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그 전까지는 4월 4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출마 얘기 안 합니다. 4월 8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노코멘트. 이러다가 갑자기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아까 계약했죠. 금일업에 이미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하고 나서 당일 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빠른 절차예요. 그 다음 날 파기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 접수하고 나서 기일을 곧바로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대법원도 정광석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이렇게 빨리 보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파기를 잡습니다. 근데 5월 10일과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 취지로 확정 지어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하고 지금 둘이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3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 내일.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내일이라고 내일. 네, 멈추시라고요. 자, 예, 이게 5월 2일 날이에요. 5월 2일 날. 5월 2일 녹취인데 이때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결판 나는데 다음 날 한동훈이 되면 손 떼겠다.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계약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자, 그러니까 국힘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5월 7일, 8일 이때 막 뒤집습니다. 한덕수를 몰아붙여요. 5월 10일 날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 자격 취소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던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도대체 대법원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논리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의힘도 이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 검은 손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시간에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 조의대의 시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용히 해주세요. 5월 1일 날 선고가 되고 하루 만에 이제 기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규상으로는 이제 3일 안에 기록을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저도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5월 3일부터가 장기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휴 기간 중에 기록 분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는 경우는 그리 드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보내는 적이 없답니다. 소장님 마세요. 그렇게 하루 만에 보내는 적이 없답니다.